여러분들 이제 좋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최종 합격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준비를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 달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교육학을 이렇게 시작한 분도 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시작한 분도 있을 텐데 이제 1, 2월 달에 과정이 끝나고 이제 3, 4월 달 이렇게 또 교육학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 교육학은 보면은 전공하고 이제 이렇게 양을 비교했을 때 1대 4의 비율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체 학습량을 5로 잡는다고 하면 1만큼은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3, 4월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그 이론 정교화반을 지금 이제 3, 4월 달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 마이티 매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3, 4월 강의는 컨셉 맵이라고 하는 제 교재가 있죠. 이 컨셉 맵이라고 하는 교재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또 독자적인 또 이제 그 주제별 맵 이 두 가지 맵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론을 이렇게 정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월 달 배웠던 그 이론들을 더 이제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강의를 3, 4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그 했던 공부는 어떤 거냐? 제 강의를 들었던 또 혹은 다른 강의를 들었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1, 2월 강의는 영역별 접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육의 이해, 교육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교육사, 교육 철학 이런 것부터 교육 행정까지 뭐 크게 나누면 한 8개 영역 정도로 우리가 교육학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영역별로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영역이 방대하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험부터 끝까지 영역별로 쭉 훑어보는 과정이 이제 1, 2월 이제 과정이었다. 그러면 3, 4월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 1, 2월 달에 영역별로 배웠던 이론들을 다져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다지냐? 지금 이론 정교반은 이제 교차 영역별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역을 교차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영역별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교차 영역별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뭐 세로축으로 이렇게 쭉 가보는 그런 방식이 이제 교차 영역별 접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뭘 가지고 교차를 하느냐?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영역을 교차해서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상적 이해에 그쳤던 것들 그리고 아직 확실한 이해가 없었던 그런 핵심 이론들을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제별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활용하는 방식은 또 용어, 교육학에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제 한 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컨대 목적이라고 하는 요 주제를 가지고 이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교육의 성립 서건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들 교육이 성립하려면 어떤 의도성이 있어야 되고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전인성이 있어야 되고 뭐 가치 지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립 조건, 교육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속에 있는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보는가 하면은 또 이제 교육하면은 목적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죠. 뭐 교육의 목적. 그래서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이 있는데 이제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에서 이렇게 번져 나가 가지고 여기 보면은 외재적 목적, 또 외재적 목적에서 또 번져 나가 가지고 발전 교육론, 또 발전 교육론에서 좀 번져 나가 가지고 일제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어떤 비민주적인 그 교육의 잔재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 건져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연관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므로 해가지고 이전까지 좀 흐릿하게 알았던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또 그 관련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또 성장이라고 하는 거, 이제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가 있죠. 누구예요? 이제 듀이가 그렇게 교육은 성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성장, 이 그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이뤄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또 듀이가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미성숙이라고 그 이머추리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걸 또 쪼개놓고 보면 우소성과 가소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이제 성장이라고 하면 또 그 반대편에 하나의 비유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몰딩, 이제 주형이라고 하는 또 교육관이 강력하게 우리 교육 전통에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비교해서 이 차이점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보고요. 또 이 성장교육관하고 주형교육관, 이것을 비판을 했던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되어 있죠. 이제 연속적 교육을 이야기했던 볼로브, 또 성년식을 이야기했던 피터스, 이런 식으로 또 비판했던 사람들과 이론들을 이렇게 살펴봐서 이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쭉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들이 이제 기억을 잘해서 이제 그 요구 사항에 맞게, 실제 문제에서 요구 사항에 맞게 그 기억한 것들을 회상해 가지고, 즉 인출을 해 가지고 답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다양한 단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떤 이론들을 기계적으로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경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그 용어에 주목을 하면서 거기와 관련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다양한 단서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서 어떤 한 지점에 도달해서 그걸 꺼내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갈 수 있고 또 위에서도 올 수 있고 아래에서도 올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그 질 높은 그런 답안들을 써낼 수 있습니다. 고득점할 수 있는 답안을 써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교육의 목적과 관련해서 이제 피터스가 교육의 개념적 준거에서 이야기했던 규범적 준거, 이것은 이제 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죠. 또 미국의 4대 교육 사상 혹은 대표적 교육 과정, 이런 데서 또 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또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또 정리해보고, 또 이제 한국 교육사에서 보면 학문의 이제 목적이 뭐냐,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들었던 유기지학, 유인지학이 나오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가 많았던 그 이황의 그 유기지학이 등장을 하죠. 또 이황이 학문하는 방법으로 강조했고, 또 주자학에서도 학문하는 방법으로 강조했던 거경국리, 이런 것들을 또 관련해서 쭉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뭐 요것이 이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접근한 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효과를 가지고, 지금 효과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에 주목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교육학을 배우면 무슨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나의 주제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대충 한 30개 정도에 되는 효과들이 쭉 나옵니다. 뭐 호손 효과, 자기관익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그 다음에 뭐 마태 효과, 무임승격 효과, 후광 효과, 뭐 파먼 효과, 게을리치 효과, 다양한 이런 효과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각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을 쭉 살피면서 이펙트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내용들까지 이렇게 좀 훑어보므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부실하게 지금 이해했던 부분들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어떤 구조, 지도를 명확하게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별 접근과 더불어서 이제 교차 영역별 접근, 즉 주제별 접근이 이제 시줄과 날줄이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정교한 이제 교육학의 스키마를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5, 6월 달에는 논술 능력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7, 8월부터는 문풀 실전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좋은 점수, 높은 점수를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 1, 2월을 이제 공부하셨던 우리 초수생들 그리고 이제 좀 시험 이번 봐서 좀 충격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래서 한 1, 2월을 좀 쉬었던 우리 이제 그 쉬고 다시 도전하시는 우리 이제 그 선생님들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3, 4월 이렇게 주제별 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교하는 그런 과정들. 특히 오늘 자료에 보면 그 뒤편에 나온 것들은 이제 그 컨셉 맵에 나온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컨셉 맵은 이 영역별로 쭉 그 이제 핵심 이론들을 이렇게 지도화해 놓은 거고, 이거 아주 단권화 교재로는 최적의 교재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단권화 교재 삼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컨셉 맵은 반복해서 보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것하고는 별도로 요 주제별 맵, 내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번져가는 그런 맵, 요 두 가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렇게 한 거 참고하셔서 이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